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수업의 박연경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우리 어색할 수도 있으나 정신 집중 또렷하게 하고 쌤 수업 열심히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자, 오늘 우리는 청소년의 발달 중에서도 신체적 발달, 그 중에서 우리 1번, 2번 성장 급등과 2차 성징에 대해선 이미 배워보았죠? 여러분, 성장 급등이 뭐였어요? 그렇죠. 청소년기가 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빠르게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증가하는 현상을 성장 급등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2차 성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나요? 청소년기에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남자와 여자의 신체상의 성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였죠. 우리가 막 쿠키랑 같이 그림 그려서 남자의 변화, 여자의 변화, 공통된 변화까지 함께 즐겁게 알아보았어요.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페이지 16쪽 오늘 배울 거 한번 봅시다. 3번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 여러분, 청소년기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기죠. 이때는 성장 급등과 성적 성숙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에 대해 배워본다고 했는데 신체상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 등을 신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면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과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신체 발달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해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배워봅니다. 자,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전. 두 번째, 영양 상태. 세 번째, 건강 상태. 네 번째, 환경이 있습니다. 자, 요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성장에 개인차가 생겨요. 성장의 개인차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 성장 속도와 수준 등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전으로 인해서 어떤 친구는 키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되게 느리게 자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영양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너무 말랐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 너무 말랐어. 또 어떤 친구는 너무 비만이 될 수도 있죠. 살이 쪄서. 그리고 건강 상태. 건강해야지 우리가 다른 곳에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고 성장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 만약에 우리 환경이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우리 환경이 좋지 못해서 하루에 1끼만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성장이 더디게 일어날까요? 더 빨리 일어날까요? 당연히 더디게 일어나겠죠? 이러한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장의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걱정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외적인 신체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신만의 장점을 찾으면서 또 나만의 개성을 알면서 찾아내면서 내적의 성숙의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의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긍정적인 신체상 형상에서 배울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 1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눈에 보는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 자, 여기에 뇌 구조가 나와 있죠? 뇌 구조를 보면은 대뇌가 있고 그리고 시상이 있어요. 그리고 시상의 하부, 시상 하부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자, 책을 보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뇌하수체에서 무엇이 분비가 돼요? 그쵸? 성장 호르몬과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또 고환과 난소를 자극시켜요. 그래서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은 성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죠?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은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은 에스트로겐이에요.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보라색 구름 모양이 있죠?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된다고요?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으로 성장기의 뼈와 근육을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신체 성장을 돕는 방법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뭐뭐가 있나요? 영양소, 잠, 운동, 그렇죠. 스트레스.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될까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골고루 잘 먹어야겠죠. 왜냐면 이 영양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 성장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잠은 그렇죠.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가 잘 되므로 적당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빨리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잘 크라고, 키 크라고. 자,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겠죠? 줄넘기나 걷기, 달리기 같은 것들은 성장판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더욱 촉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소를 할 텐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함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하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나요? 선생님은 게임이나 네일 아트, 또
유튜브 보기나 음악 듣기 같은 선생님 혼자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하나씩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핑크색 구름이 있죠? 성호르몬. 자, 같이 읽어볼게요. 성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여기에서 했었죠?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고환과 난소를 자극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형태의 성호르몬을 내뿜습니다. 이러한 성호르몬은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고 성적인 감정이나 욕구가 발생하도록 해요. 자, 우리는 요걸 알아야 돼요.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관계. 여러분, 성호르몬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 호르몬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많이 나올수록 성장 호르몬은 점점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성장판이 닫히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호르몬 분비를 적게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이 클 수 있겠죠. 이러한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비만. 비만은 성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줘야 된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 우리는 페이지 1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8쪽, 인지적 발달입니다. 오늘 우리 19쪽까지 배울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첫 번째 지적 능력의 발달인데요. 청소년기에는 뇌의 기능이 급격히 발달하여 지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시기예요. 우리 옛날 아동기 있죠? 아동기 때는 구체적으로 사물이 눈앞에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어도 우리는 추상적으로 사고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청소년기의 사고 방식에는 추상적 사고, 가설적 사고, 조합적 사고, 이상주의적 사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네. 자, 갑니다. 추상적 사고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 개념 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그렇지. 사랑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어제나 내일과 같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설적 사고는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시험을 하면서 적절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사고 방식은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 그치, 과학 시간에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설탕이랑 물이 있어. 자, 지금은 설탕과 물이 따로 있지만 우리는 이게 설탕이 완전히 녹은 설탕물을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겠죠? 설탕이 물에 완전히 녹기 위해서는 횟수와 온도에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횟수와 온도를 높여보자 라는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시험을 하면서 조금씩 온도를 조금씩 더 높여보고 아니면은
그 젓는 횟수를 조금씩 더 늘려보고 하면서 적절한 답을 찾아내겠죠. 이게 바로 가설적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 조합적 사고는 무엇인가요? 문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찾고 이를 조합하여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보라색을 만들어 보시오. 그럼 우리는 빨주노초파까지 있다고 보자. 빨주노초파 중에서 우리는 빨간색이랑 초록색도 섞어보고 이거랑 이것도 섞어보다가 결국에는 빨간색이랑 파란색도 섞어서 보라색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조합적 사고예요. 우리는 요렇게 조합을 해본 거죠. 문제에 대한 모든 가능성, 요런 가능성, 요런 가능성, 요런 가능성을 찾고 이를 조합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해가 되나요? 다음, 이상주의적 사고예요. 이상주의적 사고는 자신의 이상적 기준에 맞추어 현실을 비판, 이상적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교과서에 보면 학교 봉사활동이 너무 형식적이야.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바꿔야겠어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자신의 이상적 기준에 맞추어서 현실을 비판했죠. 뭐라고? 지금 우리 학교 활동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 생각도 했죠.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자기가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상주의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자, 다음 바로 도덕성의 발달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덕성이란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청소년기에는 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도덕성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청소년기 도덕성의 발달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약속이 있는데 우리 서로 간에 협의하에는 이 약속을 바꿀 수도 있고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어떻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나 과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자, 도덕성의 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러한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며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기 자기중심적 사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지나치게 몰두를 한 나머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나의 중심,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청소년기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징으로는 상상적 관중과 개인적 우화가 있어요. 상상적 관중이라는 건 자신은 무대 위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구경하는 관중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너무 귀엽다, 그죠? 너네도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자, 이러한 상상적 관중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선생님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경주월드 가봤니, 얘들아? 경주월드에 가면은 탬버린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약간 탬버린 닮은 놀이기구야. 그게 엄청 막 탈탈탈탈 털어내는 놀이기구거든. 너네 디스코 팡팡 알지? 디스코 팡팡이라고 불리는 그 놀이기구. 나는 그걸 타면은 괜히 있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밑에 사람들은 내 얼굴 하나도 안 보이거든. 왜냐면 진짜 뺑뺑 빨리 도니까. 근데 나는 그때 상상적 관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엄청 열심히 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괜히 그 뺑뺑 도는 와중에도 머리카락이 넘기고 막 괜히 막 신경 써가지고 자세 예쁘게 앉으려고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네도 그런 거 하나쯤 있겠지? 자, 그리고 개인적 우화.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는 특별하며 자신은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자신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거라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계단 한 5개 남겨놓고 뛰어내린다던가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까지도 일삼는 그런 것이 바로 개인적 우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 그리고 인지적 발달에서도 지적 능력 발달, 그리고 도덕성의 발달까지 배워보았으니까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